자, 74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다항식이 이렇게 길게 주어져 있어. 그럼 다항식이 너무 기니까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일단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만 x는 제곱, y도 최고차수가 제곱, z도 최고차수가 제곱이니까 x, y, z가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 우리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자 이거야.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보면 x제곱 있는 거 찾아보자. x제곱, 여기도 x제곱. 그러면 y 더하기 z 하고 x제곱. 그 다음에 x 있는 거. 여기 x 있고 여기도 x 있고. 그러면 y제곱 더하기 z제곱 x. 그 다음에 x 없는 것들. 여기 x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x 없고. 아니 여기 있네. x 없는 것도 어디냐?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y제곱 z 더하기 yz제곱 이렇게 써주고, 근데 지금 보니까 y 플러스 z로 묶어주고 싶지 않아? 근데 묶어주고 싶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yz로 묶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y 더하기 z가 보여.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 딱 y 플러스 z가 없잖아.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제곱의 합 안에도 합의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적어보면 y 플러스 z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z의 제곱 x 마이너스 2xyz 플러스 yz y 플러스 z 이렇게 되고, 여기 y 플러스 z 있는 애들만 묶어서 써보자.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으니까 얘네만 묶어서 쓸게. 얘는 안 묶어서 쓸게. 얘는 그냥 뒤에다가. 그러면은 y 플러스 z에다가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묶었으니까 하나 남아있겠죠. y 플러스 zx 하고 yz. 왜 이게 마이너스 2xyz는 안 했는지 알겠지? 얘는 나중에 우리가 xyz가 3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뒤로 빼도 상관없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적었으면 그 다음에는 요거 보고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요거 보면은 합 곱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 인수분해 해주면 y 플러스 z에다가 x 플러스 y, x 플러스 z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xyz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순환하는 구조의 합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런 순환하는 구조의 합을 봤을 때 순환 구조의 합 xy, 그 다음에 yz, zx 이런 식으로 다 더해져 있는 걸 순환 구조의 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런 걸 보면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임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여기 있잖아요. 주어진 힌트. 걔를 이용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자 위로 올라갈게. 해주면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z로 정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yz. 그럼 요거 전개하는 공식 알아 몰라? 이제 지금쯤이면 알아야지. 그치? 자, 뭐였어요? 1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합 하고 제곱, 그 다음에는 합곱, 그 다음에는 곱 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xyz.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합시다. 합은 1, 그 다음에 합곱은 5,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yz와 마이너스 2xyz 계산해서 답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을 한번 생각해보고 간다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뭐 하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자. 요게 가장 핵심이지 않았을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75번. 75번은 7제곱 구하는 건데 7제곱 구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면 너네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이 정도는 다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정도는 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으로 누굴 만들기로 했어? x 5제곱 만들기로 했잖아. 그래서 x 5제곱 더하기 x 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y 제곱 더하기 y 5제곱 해서 얘를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얘만 남겨주고 나머지 다 이항시켜주기로 했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 정도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7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생각을 해봐. 7은 3이랑 4를 더하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서 x 세제곱과 4제곱을 구하는 곱셈 공식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 그거를 이용해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을 구하자 이거야. 그럼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거 두 개를 곱하면 7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7제곱 나오나요? x 7제곱에다가 x 세제곱 y 4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 y 세제곱에다가 y 7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네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이항시켜주는 거니 따라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은 세제곱의 합을 더하고 그 다음에 4제곱의 합을 곱해주면 거기다가 누구를 빼줄 거야? 이 친구들 빼줄 거지? 근데 지금 보면 딱 봐도 공통인수 보이잖아. 공통인수로 묶어서 쓴다면 x 세제곱 y 세제곱하고 x 더하기 y만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제곱의 합 구하고 4제곱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겠죠. 그러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공식은 그치. 합의 세제곱 빼기 3xy x 더하기 y 계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곱을 모른다. 그치? 그럼 곱은 어디서 구할 거야? 얘네 둘을 통해서 곱을 구해줄 거야. 그럼 곱을 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제곱에 빼기 2xy 해주면 되고 그러면 3은 1의 제곱 빼기 2xy인 거니까 따라서 xy는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1, 여기도 1. 계산해주면 1의 세제곱, 그냥 1이라고 쓸게.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또 구하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 4제곱이라는 거 자체가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4라는 걸 2 더하기 2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x 4제곱 생기지 않겠냐. 그럼 이것도 계산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또 x제곱 y제곱 또 y 4제곱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얘네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 빨간색 부분 이항시켜줄 건데 특별히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2x제곱 y제곱이겠죠. 그래서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빼기 2xy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3이라고 했고 얘는 x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똑같겠지. 그러면은 9 플러스 2가 되어서 아니죠. 9 마이너스 2죠. 얘는 1이니까. 그러면 7. 아, 나 여기 계산 잘못됐네. 여기 3이구나. 4네. 수정.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해봅시다. 따라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4. 그 다음에 4제곱은 7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1. 그러면 4, 7에 28 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29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요 정도는 가볍게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 76번은 이건 뭐 RPM에서도 있었던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보면 서로 소인 두 자연수가 있대. 그리고 이때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더하기 b, a 더하기 a 더하기 2b인 직육면체가 있대. 이렇게. 근데 이 직육면체를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서리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대.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12개의 직육면체가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있을 건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부피가 150인 게 있을 거다 이 뜻이야.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을 거냐면 5개 있겠대. 그럼 우선은 일단 이 전체의 부피를 알아야 뭐 계산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의 전체의 부피가 이거의 전체 부피랑 똑같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거의 전체 부피를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부피 a 더하기 b 하고 a 더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 계산하면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a 플러스 2b 전개하면 되고 전개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b 더하기 ab 제곱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a를 요렇게 전개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쓸 때 한 칸 들여쓰기 할 거예요. 그러면 2ba 제곱을 여기다가 밑에다 쓸 건데 들여쓰기 해서 여기다 쓸게. 그 다음 2b랑 2ab 곱해서 4ab 제곱 들여쓰기 하고 그 다음 플러스 2b 세제곱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해. 그치? 그럼 여기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4a 제곱 b 더하기 5ab 제곱 더하기 2b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요놈의 부피와 요놈의 부피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a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에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피가 a 세제곱인 직육면체가 뭐 정육면체라고 해도 되겠죠. 직육면체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한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가 나오는 거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AAA예요 라는 뜻인 거고 4A 제곱 B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인 직육면체가 4개 있다는 뜻이야. A제곱 B인 직육면체가 4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요거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겠냐면 가로의 길이가 A, 세로도 A, 높이도 B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부피가 150인 게 5개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5인 거를 골라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뜻인 거고 따라서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AB 제곱과 동일하겠다. 그러면 AB 제곱을 150이라고 생각하면 이 150을 소인수분해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럼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이때 AB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로소라고 했지. 잠깐만.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A와 B는 서로소이므로 이 A를 6이라고 생각하고 B를 5라고 생각한다면 6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딱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는 6이고 B는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A 더하기 2B는 6 더하기 5, 20. 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너희들이 이거를 전개를 해본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부피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의 아이디어만 얻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 문제. 자, 77번은 사실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었어. 이거 마플 교과서에 있던 문제 선생님이 너무 기억나거든. 일단 지금 문제 보면은 5a제곱, 5b제곱, 5c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5a, 5b, 5c를 a, b, c라고 두자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5a 더하기 5b 더하기 5c는 15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자 이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다. 그 다음에 삼각형 5a, 5bc, 5ca 넓이 합은 37이다. 그럼 이것도
그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잖아. OAB라는 거는 여기잖아요.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고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2분의 1 AB가 되거든. 그 다음에 OBC 보자. OBC 어디냐면 OBC 여기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BC가 될 것이고 OCA 보면은 2분의 1 AC가 되겠네. 얘가 37이야 라는 뜻이니까 합곱이 얼마구나? 37 곱하기 2 해주면 74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나의 목표를 항상 적으라고 얘들아. 항상 목표를 적어야 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합과 합곱을 안다면 이 제곱의 합 구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 그치? 그니까 제발 도형 나오면 겁먹지 좀 마. 도형의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돼버렸고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구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하고 합곱해주면 되지. 계산해주면 1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4.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77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다. 다음에 78번은 이거 선생님 시험 문제로도 냈었던 거 기억하지? 이게 2차가 있고 4차가 있어. 그러면 4차식 안에 2차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에 안에 2차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필요해? x제곱.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죠. 두 개를 빼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그럼 또 얼마 필요하냐? 2x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네, 그러면 또 없어지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내려올 거고요. 마이너스 얼마 곱해주면 돼? 1 필요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되잖아. 아 잠깐 또 계산 실수했네. 7에서 6 빼는 거니까 플러스죠. 빼주면 없어지니까 9만 남겠네. 그치? 그래서 9만 남아.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무슨 뜻이야?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9야.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봤더니 얘가 0이래. 그러니까 4제곱 안에 제곱이 들어있었는데 그 값을 0이라고 하자가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전부 다가 0이 될 테니 우리는 뒤에 9만 남겠죠. 따라서 답이 그냥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럼 2번도 똑같이 풀면 되거든? 그래서 2번은 너네가 풀 거야. 2번은 똑같이 직접 나누기 해서 선생님처럼 검산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답을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79번은 아마 좀 어렵지 않았나.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79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P1 그 다음에 여기 Pn 플러스 1, Pn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거의 규칙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지 우리가 P10까지 진짜 계산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진짜 P10까지 계산하고 싶어? 아니죠. 규칙 찾고 싶잖아. 그래서 규칙을 찾아줄 거야. 그럼 규칙 찾기 위해서는 계속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 계속 대입을 해서 너네가 뭘 해줘야 돼? 추리를 해야 돼. 추리하기. 자, 이게 바로 수학이지. 추리하는 거, 그치? 자, 해보자. 그러면 일단 P1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 안 적을게. 그러면 P2를 구해야 돼.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P2x는 P1x 더하기 1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P1하고 괄호 안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x 자리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x 플러스 1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x 플러스 1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라서 그냥 한번 적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요까지 이해되지? 물론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찾아도 되겠지만 일단 나는 패스할게. 여기까지만 우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 그러면은 p3x는 p 여기다가 2를 넣은 거니까 p2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p2라는 식 안에 누구를 넣겠다? x 플러스 2를 넣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 모두 다 x 플러스 2를 넣어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p1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야. x 플러스 이렇게 넣은 거야. 그리고 물론 계산해서 써도 돼요. p1 x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식을 써도 되고. 근데 나는 일단 이렇게 적을 거고, 여기서 선생님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우리가 규칙 찾는 문제는 이런 모양을 정리를 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정리하지 않고 써줘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수학 구조를 찾아볼 수가 있어. 그리고 정리를 해서도 뭔가 규칙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규칙을 찾는 문제는 수학 구조를 보기 위해 정리 안 한 식이 필요해. 정리 안 한 식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면은 정리한 식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정리한 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둘 다 우선 적어놓자 이거야. 그래야 너네가 규칙을 찾기가 수월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n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볼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p4x는 p3x 더하기 3이야. 근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여기 p3이라는 식 안에 여기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자라는 뜻이니 이 곳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자 이런 뜻이라서 얘는 p1으로 다 바꿔준다면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서 써본다면 x 플러스 6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의 의도를 너네가 알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말했듯이 뭐 하라고 했냐면 정리 안 한 식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리 안 한 식이야. 얘는 정리를 한 식이고. 뭐가 더 보기 편해? 정리를 안 한 게 수학적 구조가 더 보기 편하잖아. 그래서 정리를 안 한 식도 꼭 써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너네가 눈치를 챘지? 솔직히 이 정도면 눈치채야 되지 않아? 그래, 챘잖아. 여기 보면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어디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p1일 때 3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어디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2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궁금한 사람들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n에다가 4를 대입해서 p5x는 p4x 플러스 4니까 이걸 다시 p1으로 환원시킨다면 x 플러스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정리한 식은 굳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니 여기까지만 적어줄게요. 그럼 여기서 봤듯이 어디까지 더하고 있구나. n이 4일 때는 4까지 더하고 있구나 라는 걸 눈치챘으니 우리가 원하는 건 p10을 구하고 싶으니까 따라서 p10x는 p9x 플러스 9랑 똑같을 거고, 그러면 얘는 p1 x 더하기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더한 식이겠구나 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해 볼 건데, 이거 선생님 가우스 얘기했었어요. 9하고 1하고 더한 다음에 8하고 2하고 더하고 7하고 3하고 더하고 6하고 4하고 더하고. 그럼 지금 10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 있고 마지막 가운데 하나 5만 남아있거든. 그래서 45가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정리해.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줄게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제곱의 개수만 구하고 싶은 거라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x 더하기 45에 세제곱 더하기 어디다 대입한 거냐면 얘들아, 여기 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x 플러스 45를 지금 다 대입해서 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x 플러스 45의 세제곱, x 플러스 45의 제곱, x 플러스 45 더하기 1. 그리고 여기서 뭘 찾아줄 거냐면
이거의 x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 x제곱의 개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 1창과 상수항과 1창이 들어있는 부분은 필요 없겠죠. x제곱의 개수만 찾을 거면. 그러면 여기서 x제곱에만 찾아주면 될 거냐.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니? 이거 전개하면은 요 중간 부분에 3 곱하기 40 x제곱 곱하기 45 요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4, 3, 10이니까 135네. 그 다음에 이것도 공식 이용해서 전개하면은 x제곱의 개수는 1이네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문제에 P10x의 x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135 더하기 1이니 136이다 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풀다 보면 이제 좀 재밌어. 그치? 규칙 찾고 이러는 게 재밌으니까 꼭 너네가 직접 적어본 다음에 규칙을 찾아보도록 해.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쓰는 것도 좋아, 얘들아. 근데 일단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너네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거든. 그러니까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영상 보면서 필기해. 그 다음에 다시 덮고 다시 너네가 꼭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제 완전히 너네 걸로 이게 습득이 되는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는데 못 풀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한번 풀어봤는데 풀어본 거는 기억나지만 못 푼다면 너무 아까우니 필기를 하고 다시 책을 덮은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